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 20분 한 거 중에서 대략 한 17분 정도가 거짓말이야. 얼토당토 하는 얘기야 이게 증거라고. 이게 증거라고. 내가 증거 없이 얘기했겠냐고. 증거를 다 준비해놓고 얘기하지. 아니 지금 법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고 나한테 금투세 과외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 코미디도 이런 개 코미디가 없다고요 지금. 파트 2 민주당은 금투세가 뭔지도 모른다로 돌아왔습니다. 맞고소를 당하셨더라고요. 아, 예. 네. 전화를 받았어요. 첫 번째 전화는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 형사 4과에서 이제 전화를 와갖고 네. 진성준 그 고소하셨는데 이제 고소인 조사 받으러 오시라. 다음 주 금요일 2시에 이제 가서 이제 고소인 조사를 이제 받으러 갈 거고요. 네. 20분 지나갖고 다시 영등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형사 3과입니다. 아, 진성준이 고소하셨더라고. 가면서. 강동경찰서로 아마 다음 주에 이첩이 될 것 같고요. 고소인 조사도 하고 이제 피고소인 조사도 받고 뭐 이제 그러면 되겠죠. 아마 그 모욕죄는 좀 걸릴 것 같아갖고 그 모욕한 거를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고추 떼라 뭐 해사 말미잘 멍게 씨발 새끼야 뭐 이런 거 읽어야 되거든요. 형사 앞에서 뭐 읽지 뭐. 에이. 참 남자가 아유 국회의원 사람이 진짜 짜치겠지 뭐 하십니까 그게 진짜 좀 쪽팔린 줄 알아야지. 대신 읽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읽겠다. 아니 내가 읽을 거야. 내가 읽을 거야. 이 정책이 진짜 저는 네. 이게 국가 주요한 정책이면 예. 이 정책이 정말 얼마나 주요한 것이며 왜 필요한 것이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예. 아, 뭐 방송국에서 그 진성준 의원씨한테 연락도 많이 했다더만. 오. 토론하자고. 여러 방송국에서 연락했다더만 보좌관 쪽 해갖고. 그거를 나가기가 싫어갖고 고소했다는 거 아니야 쪽팔리게 남자가. 아우 내 같으면 고추 뗐다 버렸어야 됐다 진짜. 나랑 토론할래 고추 뗄래 이게 토론하자는 얘기지 그걸 모욕을 걸고 있냐. 아우 진짜. 모두가 원하는 토론인데.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 2천만 명이 이제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인데. 네. 그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예. 네. 토론을 해봐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금투세 일부 부한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금투세 법안의 내용을 몰라요. 내년 1월 1일 날 강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법이 무슨 법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기나 원천징수에 대해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는 걸로 연단위로 바꿀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거 저때 이제 국세청장이 그 청문회 이제 그 새로 임명돼가 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2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 소화 못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소득 신고 안 하잖아요. 2천만 명 신고해야 된다고요. 국세청에서 2천만 원 신고 받을 인원이 없다니까 지금.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이제 단점만 다들 얘기하는데 장점이 있다 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이 열거되지 않아서 그간 과세가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과세가 복잡해서 원칙적이지 않다. 이걸 금투세로 모아서 시행하는 장점도 있다. 개미 투자자에게도 좋은 게 있는데 외국 주식시장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20% 세율로 과세를 한다. 국내에서 손실을 보고 외국에서 이익을 보면 이들 이익분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외국 투자 이익과 국내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얘기예요. 이게 손익 통산 안 된다니까. 외국 주식하고 국내 주식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르게 얘기했는데 기자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기자들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다들 이렇다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론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대로 알려야 될 거 아니냐고.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모펀드 세금 주는 거잖아요. 사모펀드 세금 주는 거 수정 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그 질문이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에 즉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 빙빙 돌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요. 같은 그룹 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룹 1하고 그룹 2는 통산이 안 돼요. 금투세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 그렇다니까. 근데 모르잖아 지금. 1호 그룹에 뭐가 들어있냐. 국내 상장 주식, 장내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국내 상장 주식만 1호 그룹이고요. 1그룹 말고 나머지는 다 2그룹이에요.
아니에요. 1그룹 5천만 원 적용 그룹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K-OTC 중소 중견기업 주식, 네. 국내 주식형 ETF.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상장 주식에 기반한 것만 1그룹이고요. 1월 네. 결손금도 다 여기서만 해당되고요. 이 그룹에 뭐가 들어있냐? 250만 원 기본공제. 이 그룹은 250만 원밖에 기본공제 안 했는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갖고 250만 원이에요. 이 그룹은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 채권에는 조건부 자본증권, 이제 CP, CD 전단체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 이제 펀드인데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는 다 이 그룹이란 말입니다. 파생결합증권, ELS, DLS, ETN, ELW도 다 2그룹. 해외 주식도 2그룹.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도 2그룹. 선물 옵션, 선도, 사업도 다 2그룹이에요. 이건 다 합쳐가 250이라니까. 진성준이가 이제 5천만 원만 해당된다. 1%밖에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다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5천이 아니야. 250이라니까. 다 합쳐. 이걸 모른다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냥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5천만 원 넘는 사람만 세금 내는데 왜 걱정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하면서 자기들 그런 줄 아는 것 같아 지금. 근데 법이 그렇지 않다고. 황당한 겁니다 지금. 황당하다니까. 아니 지금 법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고 나한테 금투세 과외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받아갖고 걔들 해달라는 대로 와갖고 짜온 대로 가갖고 그냥 밀어붙인 거니까 이게 지금 전혀 모른다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코미디도 이런 개 코미디가 없다고요 지금. 환장한다니까 이거. 민주당 안도골 의원이 이제 금투세는 선진적 과세다. 그때 이해를 이제 물어봤던 거잖아요. 네. 사모펀드 수익 세금도 덜 내게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모펀드 세금도 더 안 내게 되는 방법이다 금투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허와 실을 좀 따져보고 싶어요. 허와 실을 좀 따져보고 싶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이제 과세가 조금 되는 거죠. 금융투자 소득하고 같이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말씀드린 이제 20조에 해당되는 3%에 해당되는 것만 그것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이 궁하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ISA라고 있다. 거기에 돈을 통으로 맡기면 거기에서 모든 주식, 채권, 보험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제 자산 운용해 주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막 한참 있다는 거죠. 이분은 사실은 내용은 아는데 아니까 차마 거짓말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딴소리 한 것 같아. 안도골 의원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2020년 5월부터 21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실장을 했고 21년 3월부터 22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이 세금 관련된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박찬대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아니까 차마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이해라 기자가 제대로 임자한테 물어봤네요. 예, 제대로 물어봤다니까. 와. 참은 나는 양심이 째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딴소리 한참 했다는 거죠 이게. 또 각종 이제 펀드 등 간접 투자 소득에 대해서 ISA라고요. 거기에는 돈을 통으로 맡기면은 거기서 근데 그게 표정에서 읽혔어요. 예. 양심에 거짓말을 못하겠고 등에 땀이 얼마나 나셨을까요? 사전 네. 질문지 있었는데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이해란 앵커님한테. 없는 예, 사전 질문지도 없었고 다만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질문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대요. 사전하고 사전 질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주식형 사모펀드는 이 3%에 불과하다. 610조 중에서 20조밖에 안 된다는 거고. ISA 기자 잠깐.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모펀드 이거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사모펀드에서 이제 고액으로 해갖고 49.5%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잖아. 완전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완전 엉뚱한 소리. 진짜 안드로메다급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고. 안도걸 의원님, 네 양심을 보시고 제대로 좀 한번 우리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기에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까지 해서 5년간 총 1억 원이에요. 네. 한도 얼마 안 돼요. 아니 사모펀드 굴리는 사람들 수백억씩 굴리는데 2천만 원에 가는 기별이나 가겠냐고 이게. 에? 다들 모른다고 그렇게 너무 막 하면 안 되지. 일반형, 서민형, 농민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비과세 많이 안 줘요.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이렇게 해갖고 2% 이상 수익 나는 거는 세금 다 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세금이 저율 분리가 되는 겁니다. 사모펀드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야 이거. 진성준 의원이 그 JTBC 단도직입 5대형 라이브 단도직입에 나가서 얘기했던 거 이거 틀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나는 진짜 진성준은 전북대 법학과 나가갖고 이제 사실 근처도 못 갔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 쓰기 진짜 잘한 거 같아. 그게 진짜 본질인 것 같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 20분 한 거 중에서 대략 한 17분 정도가 거짓말이야. 얼토당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거짓말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작가님. 예. 그렇죠. 모르는 것 같아.
황당하다니까요. 지금의 여당에서 발의한 거죠. 이건 대놓고 이거는 진짜 질문이 아니고 토스해 준 거잖아요. 물어가세요. 네. 아니 질문지를 민주당에서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하고 여당도 발의를 했죠.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를 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워딩으로 저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미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판매할 때 손해를 보았던 이익을 보았던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는 세금 아닙니까? 이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실제로 주식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득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도 다 틀린 얘기예요. 먼저 이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를 했다.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 입법 과정 살펴보니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대로고요. 조만간에 이제 조사받으러 갈 텐데 그러면은 이제 아니 사모펀드한테 뭐 내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있냐? 이게 증거라고 이게 증거라고. 내가 증거 없이 얘기했겠냐고 증거를 다 준비해놓고 얘기하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는 이때 기재부는 반대했어요. 2019년에 와서 2019년에 민주당이 안을 갖고 왔을 때 기재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통과를 못 시켰어요.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다음에 기재부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서 2020년 여름 현재 금투세 제정안에 골간이 되는 법 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정부 입법에 이름만 올린 거예요. 추경호는 왜 이름 올렸을까요?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국회의원 평가할 때 법안을 몇 개 발의했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름 올린다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의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내 건수가 늘어나니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 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 유지가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부대 의견을 달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국회 의견을 계속 모른 척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기재부에서도 계속 반대했던 건데 민주당이 밀어붙여가고 통과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같은 흐름을 들어서 금투세는 정부가 견제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투협의 밀실 합의의 결과물이다. 금투협회가 사모펀드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펀드 로비받아갖고 통과시킨 법이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진성준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기사부터 고발하든지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도입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정치적 득실만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야당이 굳이 나서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득실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강행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금투세 내년 시행을 도입하는 쪽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 금투세 유예가 결국 일부 왕개미들에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금투협의 적극적인 개입을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작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금투협회가 사모펀드니까. 금투세 시행이 특정 업종 및 산업의 수혜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동산 펀드 얘기하는 거라고, 부동산 펀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4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고 난 다음에 4, 5, 6, 7, 8 5달 동안 코스닥이 계속 꼬르박고 4, 5, 6, 7, 8 5달 동안 서울 집값이 계속 올랐던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금 이동이 그렇게 갔다고. 쟁점이 되는 많은 법안들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례가 많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및 입법 과정에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종 일간 사모펀드들이 계속 작업했다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성준이 법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네. 지금 민주당도 난리가 날 게 네. 금투세 찬성 반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폐지 및 유예가 57%, 시행이 27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100분율을 환산하면은 68%가 폐지 또는 유예란 말입니다. 32%는 이제 금투세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 32%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왜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2그룹에 다 해당된다고. 나는 해당이 안 돼. 나 5천만 아니야. 해갖고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찬성 이렇게 해서 했는데 딱 돼보면은 은행에 돈 채러 가는데 20% 떼고 안 주는 거예요.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0대, 60대. 없어요. 2천만 명이라니까. 주식 투자자 1,400. 나머지 2그룹 다 합쳐갖고 600만. 해서 2천만 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2천만 명.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딱 법 통과돼갖고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 말만 굳게 믿고 난 5천만 아니니까 난 해당 아니야. 뭐 저기 박수영 작가 같은 사람은 세금 내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내일 딱 법 통과돼갖고 해보니까 내가 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일당이다. 일당 독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민주당의 숨 권력자는 이해찬이에요.
이해찬이 통과시킨 거라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해찬이 진성준이나 김두관이나 조국 땅이나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이해찬이 김어준하고 김민아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런 걸로 이제 막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노비를 많이 받았겠죠? 그럼 돈이 많겠죠? 정치할 때는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돈을 대주면서 우리 편을 만드는 거지. 당대표 선거 하면은 한 3, 4억씩 써야 되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런 데서 노비 받아갖고 왕창 갖고 있던 거에서 한씩 꺼내갖고 주는 거예요.